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숨내 두 번째 시간 숨내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고립로 핵의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고요. 의문핵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티큘러 포메이션, 그물체 이 세 가지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단면들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 두 곳으로 있는데 메둘라인데 위에 있는 부분은 오픈 메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밑에 있는 부분은 클로즈드 메둘라. 클로즈 메둘라라고 했던 건 뒤에 폴스 벤트클이 있는 반면 밑에는 없어서 센트럴 캐널이 있는 부분이다. 자, A번하고 B번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가운데 보니까 11자로 된 게 보여요. 가운데 부분이. 자, 이 11자로 된 부분이 안쪽 섬유띠입니다. 안쪽 섬유띠는 이렇게 11자로 되다가 점점 올라가다가 나중에 위로 뻗어지는 이런 형태를 띈다고 했습니다. 메디안 렘니스커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핵이 보이네요. 의문핵. 뉴클레어스 앰비거스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뒤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티큘러 포메이션. 레티큘러 포메이션은 어느 부분인지 잘 안 보이는데요. 이름이 레티큘러 포메이션. 그물처럼 생겼다. 자, 그물처럼 얼기설기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뭐였죠? 엑손과 소마가 섞여 있는 핵과 트랙. 다시 말하면 어떤 뉴런은 도달해서 시냅스를 맺고 어떤 부분은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레티큘러 포메이션이었습니다. 레티큘러 포메이션은 전체적으로 브레인스템 전체에 나타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뇌신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뇌신경 우리 기억해 볼까요? 1, 2, 3, 4, 5, 6, 7, 8, 90, 11, 12. 그래서 어떻게 자르라 그랬죠? 이렇게 4개가 메듈라, 4개가 폰스, 2개 대뇌, MB, 미드브레인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번, 10번, 11번, 12번 신경들을 이곳에서 다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아래에 있는 부분. 그래서 폐쇄 숨내 감각이 교차되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절반은 얘가 보이고요. 절반은 널판다발과 세기다발이 보이고 절반은 메디알 렘니스커스가 보입니다. 이거를 DC라고 했습니다. DC 반, 메디알 렘니스커스 반. 그래서 DCML의 트랙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아래에 있는 숨내에서의 그 역할입니다. 자, 이 밑에는 보니까 뭐가 없어요? 메디알 렘니스커스가 없어요. 아직 올라와서 이쪽으로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여기에 조금 생겼습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파란색 부분이. 도자칼로 올라오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메디알 렘니스커스로 꺾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핵을 하나씩 봅시다. 자, 솔리터리 뉴클레어스입니다. 솔리터리 뉴클레어스. 자, 우리 솔리터리 뉴클레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뉴클레어스 앰비거스가 나옵니다. 솔리터리 뉴클레어스는 센서리고요. 앰비거스 뉴클레어스는 모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SS라고 좀 외워주세요. 솔리터리는 누구다? 센소리의 기능을 갖는다. 앰비거스는 모터의 기능을 갖는다. 자, 솔리터리라는 말은 고립되어 있다, 뭐 홀로 떨어져 있다, 뭐 그런 뜻에서 이름을 붙인 건데요.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각 뇌신경의 핵이다. 뇌신경의 핵이 있는데 그동안 뇌신경 핵 공부한 게 3번, 4번은 미드브레인에서 5번, 6번, 7번, 8번은 폰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뇌신경의 핵은 다 그 뇌신경의 이름을 따서 했어요. 자, 3번 뇌신경은 3번 오큘로모터의 핵, 4번 뇌신경은 4번 트로클리어 뉴클레어스의 핵, 5번은 5번 신경인 3차 신경의 핵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7번하고 9번 신경하고 10번 신경이 같이 있는 핵 중에서 감각신경에 대한 뇌신경의 핵을 우리가 솔리터리 뉴클레어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7번, 9번, 10번. 나중에 이제 뉴클레어스 앰비거스를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 이 표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9번, 10번, 11번. 그래서
9번하고 10번은 공통된 부분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9번에는 센서리와 모터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10번도 센서리와 모터가 같이 있다는 거고요. 뉴클레어스 앰비거스는 90, 11번의 뇌신경의 핵이고, 그 다음에 솔리터리 뉴클레어스는 7, 9, 10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을 여러분들 눈에다 사진 빵 찍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페이시얼 너브예요. 그 다음에 9번은 그로소파렌지알, 그로소, 혀하고 인두가 합쳐져 있는 신경이고요. 10번 신경은 베이거스 너브, 매우 복잡하다는 뜻에서 온 베이거스, 우리나라 말로는 미주 신경이라고 합니다. 미주, 이건 혀인두, 이건 얼굴 신경이라고 합니다. 얼굴 신경. 구용어로는 이제 안면 신경이라고 이름을 했죠. 자, 7, 9, 10에는 무슨 기능이 있냐면 1번 테이스트 인포메이션,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7번과 9번과 10번에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여기에 7번 신경이에요. 7번 신경 보니까 요 그림 보면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과 연두색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은 기능이 세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크레니얼 너브 공부할 때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7번 신경이고요. 자, 9번 신경은 여기 있습니다. 9번 신경. 자, 9번 신경 보니까 또 빨강, 연두, 파랑으로 돼 있어요. 세 가지가 있고요. 자, 10번 신경은 여기 있습니다. 10번 신경. 그래서 10번 신경도 빨강, 파랑, 연두로 되어 있다. 자, 테이스트 인포메이션. 테이스트, 맛은 센서리죠. 맛을 느끼게 하는 게 7번과 9번과 10번이에요. 10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혀에 대한 감각을 얘기할 때는 7번과 9번을 이야기합니다. 7번과 9번. 여러분들 혀에서만 맛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혀에서 대부분의 맛을 느끼지만 입에 있는 천장 부분에서도 맛을 느낄 수 있고요. 일부에 있는 식도의 그 윗부분에서도 맛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수가 있는데 시큼한 맛을 느끼는데 좀 아래쪽으로 느끼는 것은 10번 때문에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맛을 느끼는 것에 대한 것을 하는 게 솔리터리 뉴클레어스 7번, 9번, 10번에 해당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센소리 인포메이션인데 이건 센소리 아니고 이 센소리는 일반적인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감각. 자, 일반 감각은 이제 터치해서 얼굴을 터치하면 만져지는 건데 우리가 뇌신경 공부할 때 다시 배우겠습니다만 얼굴에 있는 모든 터치에 대한 것은 5번 신경이에요. 그래서 5번 신경의 특징은 이게 5번 신경인데 매우 큽니다. 가장 크다. 크고 이제 들어와 보면 세 줄기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 보면 노란색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밖에서는 5번은 폰스에서 나오는데요. 들어가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5번 뇌신경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또 다음에 크레니얼 너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노란색의 일부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10번 신경에 대한 솔리터리 뉴클레어스에서 일반 신경에 대한 센소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케모 리셉터하고 미케노 리셉터에 대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케모라는 것은 화학적인 신호를 말하고요. 미케노라는 건 기계적인 어떤 그런 신호를 말하는데 9번하고 10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카로티드 바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틱 바디, 대동맥하고 카로티드라는 건 이제 목동맥, 목 옆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산소에 대한 그 포화도, 혈액 안에 산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신호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 목에서 왜 이런 거를 신호를 받게 하냐면 목에 있는 이 카로티드 알테리를 통해서 뇌로 혈액이 올라가서 뇌에 산소 공급을 하게 되는데 뇌로 올라가는 산소가 부족한가 아니면 부족하지 않은가를 리셉터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그런 신호를 조절하는 것도 지금 다 솔리터리 뉴클레어스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카노 리셉터에 대한 건데요. 에어틱 바디에서 또 캐로티드 바디에서 얼마나 혈액의 압력이 강한지를 보고 조절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심장과 폐, 그리고 기도, 그리고 각종 소화에 대한 장기, 위하고 장관들, 인두, 간 등에서 오는 그런 교감, 부교감 신경들이 모여지는 곳이 바로 솔리터리 뉴클리어스에서 모여지는 신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클리어스 앰비거스, 의문핵인데요. 의문핵. 메듈라리 레티큘러 포메이션 안쪽에 깊은 곳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바로 운동신경의 핵입니다. 자, 바로 전에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솔리터리는 센서리고 그 다음에 앰비거스는 모터다. 솔리터리는 7, 9, 10이고 앰비거스는 9, 10, 11이다. 자, 그래서 이게 통일된다. 그로스 프라인지얼 너브, 혀인두 신경, 그리고 베이거스 너브, 미주신경, 그 다음에 액세서리 너브, 부신경, 덧신경이죠, 덧신경, 덧신경. 그래서 이런 신경들이 이제 뉴클리어스 앰비거스 모터인데요. 어떤 모터냐면 머슬, 모터니까 이제 아무래도 근육을 지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소프트 팔라이트, 입천장인데 이제 입천장은 물렁 입천장과 단단 입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구개, 그 다음에 경구개라고 이름을 붙였죠. 파링스와 레링스, 인두와 후두에 있는 부분들 조절하는 거. 그래서 뭘 할까요? 이걸 통해서 스피치, 말을 하고, 스웰링, 삼키고, 그 다음에 네이잘 스피치.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콧소리를 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포니아, 소리를 내는데 디스펑션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디스파지아, 그 다음에 이 목젖이 한쪽으로 기울고 삼키는 것이 잘 안 되고 그런 역할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뉴클리어스 앰비거스에서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9번하고 그 다음에 10번하고 그 다음에 11번에서 그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고립노액은 아까 이 바로 전에 했던 고립노액은 여기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파란색. 파란색은 7번. 파란색 이렇게 따고 갑니다. 그래서 7번, 9번, 10번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 뉴클리어스 앰비거스는 여기서 어떤 역할이냐면 여기에 노란색에 해당됩니다. 노란색이 9번하고 10번하고 11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뉴클리어스 앰비거스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레티큘러 포메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레티큘러 포메이션을 지금 브레인스템에서 여기는 탈라무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드브레인입니다. 여기는 폰즈고 여기는 메듈라예요. 자, 이제 공부하셨으면 이제 이 정도는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레티큘러 포메이션이에요. 주로 가운데서 약간 도잘 파트 쪽에 있는 태그멘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레티큘러 포메이션은 다시 말해서 브레인스템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가운데냐, 중간이냐, 아래냐, 그러니까 위냐, 중간이냐, 아래냐, 그 다음에 가운데 안쪽이냐, 미디얼 파트냐, 레터럴 파트냐에 따라 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먼저 메디안 칼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디안 칼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중앙에 있다라고 해서 메디안 칼럼이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미디안 칼럼입니다. 내측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 하늘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레터럴 칼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기둥으로 나눠서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메디안 칼럼은 라페뉴클라이입니다. 라페뉴클라이. 그래서 페인 센세이션, 통각에 대한 조절을 하는데 레티큘러 포메이션. 통증 조절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주로 가운데에 있는 이 핵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메디안 칼럼은 마그노셀룰라 레드뉴클레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모터 코디네이션, 모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게 또 미드브레인, 폰스, 메듈라에서 하는 역할이 또 조금씩 다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파트에서 하는 역할도 좀 다른데 같은 역할을 하는 모터 코디네이션을 하지만 거기서 어떤 거는 익스텐서를 흥분시키고 어떤 거는 플렉서를 흥분시키고 그래요. 이건 뒤에가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터럴 칼럼은 파르보셀루라 레티큘라 뉴클레우스라 이름 붙여지고요. 호흡에 대한 것들을 조절하는 역할, 호흡 중추에 대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이렇습니다.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하는 일, 첫 번째는 소매틱 모터 컨트롤, 움직임에 대한 조절을 하는데요. 톤을 유지시키고, 여기서 말하는 톤은 목소리 톤이 아니라 머슬 톤을 말합니다. 근긴장도를 말하는데 근긴장도를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과 그리고 자세를 조절하게 하는데 그것은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배울 때 또 레드 뉴클레우스 배울 때 레티큘러 포메이션에 대한 걸 잠깐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레티큘러 포메이션에서 출발해서 스파이널 트랙으로 가는 그런 트랙으로 인해서 소마틱 자세 조절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티드 비주얼, 오디토리, 그 다음에 베시블러 스티뮬레이션을 한다. 자, 이게 뭐냐면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그 다음에 평형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들을 버무려서 조절을 하게 한다. 베시블러 뉴클레어스하고 세레벨룸하고 그 다음에 콜텍스로 들어오는 비주얼에 대한 부분들이 레티큘러 포메이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 트랙을 다 설명하려면 조금 어렵습니다.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스파이널 트랙 할 때 최종적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게이지 센터 역할을 합니다. 게이지 센터. 게이지라는 것은 눈이 물건을 어떤 것들을 사물을 응시하는 건데요. 눈 조절에도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CPG라는 건데요. CPG, Central Pattern Generator. 대표적인 CPG로 뭐가 있냐면 걸어갈 때 오른쪽하고 왼쪽이 이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이렇게 걷지 않고 이렇게 반대로 걷는단 말이에요. 걷는다고 했을 때 어색하게 걷는 사람도 있죠. 같은 팔하고 같은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인데 우리는 이런 센트럴 패턴, 중앙에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게 돼요. 처음엔 패턴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기 때는 없다가 점점점 발달을 하면서 신경 발달에 따라서 CPG가 스파이널 코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런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CPG 역할을 하기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과 그 다음에 삼키는 삼킴 작용을 조절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매틱 모터 컨트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디오베스큘러 컨트롤, 심장을 박동을 뛰게 하고 그 다음에 혈관을 수축시키고 하는 것들을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뛰게 하고 바소모터, 혈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모터 센터가 바로 메듈라에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통증을 조절하는 부분이 바로 이쪽에 있다. 통증 조절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이제 그 브레인스템에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면과 각성에 대한 센터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때 되면 이제 잠을 자게 되고 우리 멜라토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쪽에서 우리 다이엔세팔할 때 공부를 했는데 수면과 각성에 대한 센터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브레인스템 중에서 특히 메듈라에는 생명과 관계된 우리 생존에 대한 관계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센터들이 있는데 그 센터가 대체적으로 레티큘러 포메이션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디오베스큘러 앤 레스피레이터리 센터인데 자, 이 부분이 피라미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올리브예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올리브처럼 생겼네요. 그 뒷부분에 안쪽으로 카디오베스큘러 센터하고 레스피레이터리에 대한 리듬을 갖고 있는 센터들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큐네이터스와 그라실레스. 이거는 뒤에서 올라오는 감각이고요. 요거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피라미드, 올리브 뒤에 이런 센터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매틱 모터 컨트롤, 레티큘러 포메이션에서 아까 부위에 따라 좀 다르다고 했는데요. 메디알로 내려가는 트랙이 있고요. MRST. 그다음 레터럴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LRST. 또 이거는 다른 걸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이 부분은 폰스예요. 그래서 폰스에 있는 레티큘러 포메이션의 스파이널 트랙. 자, 이 부분은 메듈라에 있는 부분이죠. 메듈라에서 시작해요. 메듈라, 레티큘러 포메이션, 스파이널 트랙. 예, 그래서 이렇게 메디알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레터럴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을 폰스에 있는 폰스의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그다음 메듈라에 있는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자, 콜텍스에서 프리모터 콜텍스 혹은 모터 콜텍스 6번이나 4번에서 신호를 받은 것이 바로 폰스하고 메듈라에 있는 레티큘러 포메이션 안에서 시냅스를 맺고요. 그 시냅스를 맺은 것이 다시 내려가면 두 개가 기량작용, 서로 반대의 모터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트랙에 가서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지만 좀 이번 강의 시간에 복잡한 내용 배웠습니다. 고립노는 이제 센소리, 의문액은 모터, 센소리인데 아주 다양한 부분의 센소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의문액은 모터인데 굉장히 또 복잡한 삼킴작용 등등 복잡한 것이 있었죠. 그 다음 레티큘러 포메이션 하나가 전역에 있으면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